검정고시 A부터 Z까지 아토지 에듀 건패스 사회의 경화쌤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단원이에요. 우리 5단원 공부했던 내용,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5단원에 대해서 문제풀이 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문제풀이 개념 정리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 또 문제 풀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이 부분 자꾸 틀리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개념으로 돌아가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듣거나 또는 개념 정리 한번 다시 해보기를 추천할게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세계 인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볼 거예요. 자, 1번 세계 인구는 산업화와 함께 급증했죠.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기계,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한 데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 사망률까지 감소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 특히 그 중에서도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요. 자, 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죠. 왜냐면은 자,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보다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뀌었어요. 무엇이다? 옛날에는 자연적 요인이 더 중요했었어요. 왜냐면은 농사를 짓고 이러려면은 땅도 기름지고 기후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했죠. 하지만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자연적인 조건보다는 사회경제적 요건, 얼마나 일자리가 많으냐, 아니면 환경이 쾌적하냐, 교통이 편리하냐, 문화적으로도 혜택이 많으냐,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시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그지? 여보, 이번에 우리는 뭡니까? 땅이 기름진 곳으로 이사 가자고, 이런 집은 없잖아요. 요새는 그죠? 정말 그런 것보다는 교육 환경이 어디가 좋으냐, 어디가 교통이 편리하냐,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다? 자연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볼 건데요.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인구 밀도가 더 높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대륙이 남반구보다 북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후도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더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1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죠.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더 높다. 거꾸로 되었어요. 내륙은요, 이제 내륙 지역 같은 경우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비가 적게 와요. 왜? 바다에서부터 수증기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이제 물도 모자라고, 그리고 내륙 지역일수록 기온의 차이,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는 완전 춥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요. 해안 지역은 이제 기후도 좋고, 그리고 물도 구하기가 쉽고, 비가 자주 내리니까 바다의 영향으로, 게다가 해양으로 뻗어나가기도 또 좋기 때문에 상업활동이라든지, 그래서 해안가에 훨씬 더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대륙별로 볼 때 아시아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4번 하천 주변의 평야지대는 사람이 필요한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대가 산악지대보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2번의 문제 정답은 2번이 되었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를 건데요. 자, 기억. 세계의 인구는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나요? 그렇지 않죠. 북극이나 남극 같이 사람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불균등하게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극지방, 사막과 산지 지역 등은 인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왜? 너무 추워요. 물이 없어요. 산지 지역, 그죠? 여기도 뭡니까? 비가 적게 오고 험준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희박하고요. 디귿,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였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이고요. 리을, 적도 부근의 열대기후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온난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은 온대기후 지역이고요. 적도는 너무 더운 데다가 이제 이쪽 지역은 풍토병이라고 해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역도 인구가 희박한 편이에요. 3번 문제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인구 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볼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 고령화 현상,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 부족.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들이 출생되는 아기들을 평균치로 낸 게 합계 출산율인데,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1, 2, 3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보면은 성비 불균형 심화. 선진국일수록 대체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성비가 심하지가 않고요. 이제 성비 불균형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남아선호가 심하다든지 이런 지역. 그래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비 불균형 심화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 보자. 자,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 부족, 빈곤의 확산, 인구의 과밀화,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느냐?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이 그만큼 모자랄 것이고요. 식량이 모자라니까 빈곤, 그리고 사람 너무 많아지고 환경이, 왜냐면 사람 많아지고 그만큼 싸고, 그죠? 오염시키는 것의 양도 늘어나고 쓰레기도 그만큼 많아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은 무엇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저출산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구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죠. 5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다음 인구 피라미드와 같이 시대에 따라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를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노년층이 거의 없고 유소년층이 많은 피라미드형 구조였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유소년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그래서 종형 또는 방패다라고 해서 방추형으로 바뀌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피라미드형이 이제 개발도상국의 인구 피라미드고요. 이제 방추형, 종형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될까? 바뀌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이제 유소년층은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다? 이제 의료기술로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서 노년의 비중이 늘어나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죠.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유소년 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디귿 리을이죠, 그죠? 이제 디귿 리을이죠, 그죠? 이거 디귿 리을인데, 요거 쌤이 잘못 체크를 했네. 지금 디귿 리을로 바꿔주세요. 자, 기억을 보면은 남아선호 사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면은 이거는 그래프가 특정 성비는 이만큼 많고 여성이 줄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가 피라미드형에서 지금 선진국형으로 바뀌었죠. 선진국형으로 가면 갈수록 성비 불균형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어쨌든 답이 될 수 없어요. 니은 출산 붐 현상,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소년층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지도에 나타난 인구 이동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서유럽이라든지 북아메리카와 같은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의 인구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왜 이와 같이 이동을 할까?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 그래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경제적 이동이 되겠지요. 자, 만약에 종교적인 자유가 되려면은 이제 유럽에서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할 때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든지 뭐 식민지 개척도 마찬가지고요. 휴가 및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하게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휴가 관광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더 많이 떠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지도는 어느 식량 작물의 분포와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작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대표적인 식량 작물 세 가지가 있었어요. 쌀, 밀, 옥수수가 있었는데요. 자, 특히 이제 이 화살표로 이동하는 거는 쌀이랑 밀밖에 안 배웠어요. 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면서 이동량이 별로 없었죠. 자, 근데 밀은 신대륙, 그러니까 이렇게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신대륙에서 많이 생산돼서 구대륙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이동량도 많은 데다가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을 하니까 아, 이 식량 작물은 밀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작물, 밀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높지 않아요. 이건 쌀에 대한 설명이죠. 인구 부양력이 뭐였어요? 똑같은 면적을 재배를 했을 때 그 생산되는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사람을 많이 먹여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으면 인구 부양력이 높다고 했죠. 가장 대표적인 작물은 쌀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는 옥수수였죠. 신대륙에서 구대륙의 이동량이 많다. 이게 밀의 특징이고요. 재배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쌀은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고 고온다습, 생육 환경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잘 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밀에 대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량 작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온다습한 계절풍기후, 그러니까 자랄 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대요. 그러면서 인구 부양력이 높고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거의 일치해서 국제적으로 별로 이동하지 않는 작물 누구다? 쌀이었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재배할 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옥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를 건데요. 자, 옥수수는 우리가 바이오 에탄올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새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옳은 설명이고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은 옥수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일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사료 작물인 옥수수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 1번이고요. 디귿을 볼까요? 자, 아시아가 원산지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 있죠. 이쪽 지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생장기에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을 필요로 하는 건 쌀이고요. 밀과 옥수수는 쌀에 비해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이거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10번 문제 정답은 기업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 거예요. 자, 식량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 부족한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발생하느냐? 이상기후 현상으로 생산이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막 이상해지면서 그죠? 줄어들 수 있고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무엇이다? 곡물 수요가 감소한다.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곡물을 안 먹으면 식량 문제가 안 발생 안 하잖아요. 근데 육류 소비가 증가하기는 하는데 뒷부분에 무엇이다? 이제 그만큼 사료 작물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해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애들도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3번 바이오 연료 제일 대표적인 게 옥수수. 얘의 생산이 증대되면서 우리가 옥수수를 식량 작물이 아닌 에너지 자원으로 쓰다 보니까 그만큼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4번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무엇이다? 식량 문제가 발생할 그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이것도 옳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식량 작물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식량 부족 문제, 그죠?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식량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승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볼까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식량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폭등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이제 그 기후가 이상해지면서 그 콩이라든지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폭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킨집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지, 기름집에서. 왜냐면 기름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래서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오를 수가 있고요. 농경지 확대 및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면은 생산량도 많아지고 농경지도 넓어지면 이렇게 생산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육류 소비에 따른 이제 사료용 곡물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사료 쪽으로도 많이 가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식량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디귿이고요. 리을을 보았을 때 새로운 식량 자원을 탐색하고 식량 작물의 교역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도 등장하고 이러면 식량에 대한 보급,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다? 식량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 기업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천연자원은 무엇이냐? 자, 산업혁명의 원동력. 자,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산업혁명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에너지 자원으로서 제철공업 화력발전의 원료로 쓰인대요. 자, 화력발전에 주로 쓰이는 게 쌤이 뭐라 그랬죠? 석탄이라 그랬죠. 근데 쌤 제철공업에 왜 필요합니까? 왜냐면은 역청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광석을 철로 재련을 할 때 석탄 중에서 역청탄이라고 하는 애를 첨가해야지 단단한 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3번 석탄이고요. 철광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산업혁명의 원동력, 이것도 아니고 제철공업은 되지만 화력발전의 원료도 석탄입니다. 그래서 제철공업 1번 철광석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13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지도의 A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아라비아 반도,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 이란 이런 데서 생산이 돼서 이동을 하죠. 우리가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전 세계의 생산량의 60%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 그것은 바로 석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자원은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다? 석유. 전 세계의 매장량의 약 60%가 페르시아만 연안에 집중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2번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석유가 아니라 석탄이에요.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천연가스죠.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셨을 때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특징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꼭 이 셋의 특징을 잘 비교해 두세요. 자, 15번 문제. 오늘날 세계의 자원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다? 사람이 증가하면서 쌤이 말했죠. 인구 증가에 따른 그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인구가 많을수록 그만큼 쓰는 게 많잖아요. 또 먹고 과자도 더 많이 먹게 되고, 그죠? 에너지도 더 많이 쓰게 되고. 게다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이루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정답은 3번인데요.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무기 삼아서 자원을 이걸 가지고, 그죠? 자기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걸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 사용량 증가랑은 관련이 없고요. 가채연수 증가. 지금처럼 채굴 했을 경우에 앞으로 몇 년 남았느냐? 오히려 가채연수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지금처럼 자원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채연수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6번 같이 볼까요? 다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갈등의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카스피해를 두고 주변 국가들끼리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영역 면적이 달라진댔죠. 게다가 이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두고 갈등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무엇이다?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석유를 둘러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영역 분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국제하천이 되려면 이게 강이어야 되는데 하천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카스피해는 호수로 보냐 바다로 보느냐이기 때문에 국제하천은 아닙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자원이 국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 이게 답이 되려면 우리가 석유 같은 걸 수입하고 할 때 그 유조선에서 기름 유출되고 있죠. 그런 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 얘가 답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 석유 있잖아요. 유전 같은 거 캘 때 채굴할 때 이렇게 뚫고 할 때 주변에 막 물이라든지 이런 게 기름으로 오염이 돼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데 오염이 심해진 나이지리아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요거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 1번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종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카슈미르 분쟁 지역 쌤이 뭐라 그랬죠? 인도가 믿는 힌두교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믿는 이슬람교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죠. 원래 이쪽 지역이 무엇이다? 여기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영주가 뭐 이쪽 지역의 성주가 힌두교다 보니까 인도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파키스탄도 어때요? 우리 땅이다 내놔 왜 줌? 싸움 일어난다 그랬지. 종교적 카슈미르 이제 지역은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영토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에요. 18번 지도에 A와 B 지역이 갈등을 겪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캐나다죠. 캐나다 지도에서 특히 여기 B 지역이 퀘벡이었어요. 캐나다 퀘벡 지역은 쌤이 뭐라 그랬죠? 나머지 지역은 영어권국 지역인데 이 퀘벡 지역만 프랑스어를 이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언어 갈등의 대표 지역으로 나오는 데가 여기 이제 캐나다랑 그다음에 벨기에 나오죠.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의 갈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퀘벡에 대한 설명인데 왜 싸우냐? 정답은 이제 언어적 차이가 되겠죠. 답은 4번 영어. 만약 여기서 언어를 물어보면은 영어와 프랑스어 의 갈등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위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언어를 쓰시오라고 이제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과 같은 분쟁이 나타나는 공통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카슈미르, 팔레스타인, 북아일랜드 전부 다 공통점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카슈미르는 종교 분쟁이었죠.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고요. 팔레스타인은 뭐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북아일랜드는 구교, 가톨릭이냐 그 다음에 신교냐 이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셋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0번 사막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화가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지요? 경작지를 얻기 위해 초원지대인데 여기 풀을 다 뽑아버리고 농사 짓거나 또는 뭡니까? 가축을 지나치게 그죠? 과도한 목축 뭐 완전 풀이 다시 돋아나지 못하도록 막 양이나 나 소를 너무 풀어서 얘네가 풀 다 뜯어먹어가지고 사막이 된다고 했죠. 두 가지는 그래서 2번과 4번이 될 것이고요. 1번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은 사막화랑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해양 오염과 관련이 있겠죠. 3번 성층권에서 나타나는 오존층 파괴. 오존층 파괴는 사막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관련이 없죠.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은 2번과 4번이네요. 21번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기후 관련 협약으로 옳은 것을 볼 거예요. 자, 오존층 파괴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다?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죠. 그래서 염화 플루오르와 탄소, 프레오가스라고도 불리는 CFCS 그죠? 얘의 그 사용량을 규제하는 게 몬트리올 의정서고요. 람사르 협약은 뭐였어요? 습지 보호.
습지의 생물 등을 보호하자는 습지보호. 사막화 방지협약은 말 그대로 사막화를 방지하는 거고요.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씩 줄이자고 결의한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나머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2번 그래프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구온난화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극지방의 빙하가 녹을 거고요. 이제 빙하가 녹고 태풍이나 가뭄 등과 같은 이 기상기후 현상이 증가할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빙하가 녹게 되면은 얘네들이 어때요?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제 지대가 낮은 국가나 이런 해안 저지대가 침수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균 해수면이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면서 침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해안 저지대 침수 위험이 커진다는 옳은 설명이지요. 22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촌의 협력 사례에 대한 것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볼 거예요. 자, 민간 차원에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다양한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죠? 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환경과 평화를 위해 활약하는 대표적인 NGO는 무엇이다? 그린피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EU나 국제연합 UN,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WTO는요, 비정부기구가 아니에요. 전부 다 국가, 정부가 회원국이 되기 때문에 얘네는 비정부기구가 모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정부기구 중에서 환경 관련 단체니까 그린피스가 적합하겠죠. 23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4번.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라고 하네요. 미래 모습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를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정보화 사회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심화가 되면서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가 더 중요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대륙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답 1번인데요. 그럼 디귿과리을이 왜 틀렸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디귿, 현재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되는 경우 찾기 힘들죠. 아주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을, 다문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문화 갈등이 과거에 우리 민족만 살 때에 비해서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문화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5번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건데요. 무엇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위험사회. 자, 쌤이 뭐라고 했어요? 글로벌 위험사회가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것이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뭐 질병이나 테러나 예를 들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이게 우리도 이제 여행을 가고 하면서 지카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것처럼 이제 특정한 위험이나 이런 것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쌤이 뭐라 그랬죠? 세계화죠.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전파가 되면서 세계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글로벌 위험 사회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5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26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을 볼 건데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개별 국민, 상품,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대요. 자, 그러면 국경을 초월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민족 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가지는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대요. 이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4번 탈영토성이죠. 이 반대되는 말이 영토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영토성이라고 한다면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국경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영토성, 우리 거 배타적인 이와 같은 영토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간의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같이 설명을 했어요. 27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더 활발하게 되면서 문화 이질성을 점점 줄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군사적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있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대륙과 해양의 양방향 진출이 가능.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반도 국가로서의 장점을 마음껏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민족의 어떤 정체감, 동질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질성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28번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와 같은 그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 친환경적인 개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과 비슷한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것은 신축 공사 막 하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 것이고요. 비무장지대를 막 중화공업 단지로 조성하게 되면은 오염이 심화가 되겠죠. 자, 유류세. 그러니까 기름에 붙이는 세금을 줄여서 휘발유를 막 사용하고 누구나 차 끌고 다닐 수 있게 하면 이것도 오염이 더 심화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출퇴근 풍조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헷갈리면은 이 저탄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 지도와 같이 한반도 육상교통이 연결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어디까지? 네덜란드까지 이렇게 한 번에 기차 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상되는 효과. 유럽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류가 훨씬 더 확대가 되겠죠. 우리나라가 유럽까지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야 됐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 철도라고 하는 교통을 통해서 또는 뭐 자동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고요. 남북 간의 교역도 증가하겠죠. 그만큼.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게 되면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교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육상 운송 시간이 감소하게 될 거죠. 예를 들면은 무엇인가 물건을 나를 때 우리가 북한을 이용 못하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수송할 거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쭉 보내면 되니까 맞는 설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류 거점, 왜냐면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과 대륙 양방향으로 다 진출할 수 있으면서 물류의 중심지 거점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쌤이 필기도 해줬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지도의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지역이 바로 뭐다? 아우, 정신없죠, 그죠? 정신이 굉장히 어지럽네요. 난사군도예요. 자, 그럼 난사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는 현재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시료 지배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센카쿠 열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이 되겠죠. 자원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나타난댔죠. 이 지역은 해상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어요. 정답 2번이고요. 이 지역을 난사군도라고 합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이제 갸오위다오 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이 태클을 거는 상황인 거고요. 주변 국가들의 종교 분쟁이랑은 관련이 없이 이 지역에 이제서 나는 천연가스나 석유와 같은 그 천연 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31번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분쟁 당사국의 연결이 옳은 것을 볼 거예요. 자, 쿠릴 열도 여기 북방사도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러시아와 누가 싸운댔죠? 쌤이 일본이라 그랬죠.
현재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요. 난사군도 이 지역이 어디다? 난사군도 지역은 중국, 이제 타이완, 대만, 뭐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이 6개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센카쿠 열도가 바로 중국과 일본, 중국에선 갸우디위타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포클랜드 제도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의 영유권 다툼이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전쟁에서 지금도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입니다. 31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32번 미래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자, 그리고 주요 수출 품목이 첨단 산업으로 지식 기반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인데요.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단일 민족, 우리는 한민족, 너희가 우리를 따라 저리 싫으면 죽이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든지 단일 민족 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차별,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32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물 분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냐? 쌤이 얘기했죠. 물 분쟁은 2개 이상의 국가를 지나는 국제하천에서 주로 발생을 한댔어요. 상류 지역은 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려고 하면 하류 지역은 상류에서 댐을 이렇게 건설해서 막아버리면은 그만큼 유입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다? 4번 국제하천 주변 지역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필수 기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심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래프는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요. 그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될 때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죠. 왜? 북극곰은 추운 데서 자라는데 빙하가 녹게 되니까 그만큼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멸종 위기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자,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서 이 빙하 녹은 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들이 이제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고요. 알프스 산지의 빙하가 녹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다? 기온이 높아지고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열대성 질병,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애들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자, 2번 지도는 어떤 자원의 국가별 매장량을 면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고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아랍 지역에 이제 집중되어서 매장된 대표적인 자원은 무엇이다? 석유라고 했고요. 이렇게 치우쳐서 존재하는 걸 쌤이 편재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석유는 무엇이다? 편재성이 굉장히 큰 자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3번 A와 B 지역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A 지역,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카슈미르 지역은 뭐 때문에 싸운다 그랬죠? 종교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이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교, 그래서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분쟁이고요. 카슈미르 지역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쟁입니다. 그에 비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전이나 르완다 내전, 이와 같은 내전들은 쌤이 뭐라 그랬죠? 얘네는 종족, 서로 다른 종족이 같은 나라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이 일어나요. 르완다 내전 한 200만 명 죽었을걸 지금까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종교와 종족이 되겠습니다. 4번 지도는 어떤 식량 작물의 생산과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로 보세요.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와 같은 신대륙에서 주로 이제 생산이 돼서 구대륙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얘는 밀이죠. 그죠? 그럼 밀에 대한 설명이니까 밀은 무엇이다? 가축용 사료로 주로 이용되는 거 옥수수예요. 틀렸고요. 수출량은 신대륙이 구대륙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로 신대륙에서 생산돼서 구대륙으로 이동한다고 했고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덥고 여름철이 덥고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건 쌀입니다.
에너지 원료로 이제 이용이 돼서 바이오 에너지, 그죠? 바이오 에탄올로 이용이 되는 것은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2번 밀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인구 이동의 주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도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호주나 미국 쪽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지요. 이와 같은 이동은 쌤이 뭐라고 했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동이 많은데 이것은 더 나은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경제적 빈곤 해결을 위한 것이고요. 전쟁으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쌤, 전쟁으로 인한 피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호주나 미국으로 가는 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전쟁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은 뭐 다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죠. 6번 그래프는 두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가는 피라미드형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나는 이제 방추형이네요. 방패형으로서 이제 노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골라볼 거예요. 자, 가는 개발도상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평균 수명이 짧기 때문에 노인의 비중이 적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훨씬 더 유소년층이 더 탄탄하죠.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 1번이고요. 가는 나보다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큰 건 바뀌었지. 누가 더 크다? 노년의 비중이 높은 나 선진국형이 훨씬 더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더 크고요. 자, 가는 선진국, 나는 개발도상국 바뀌었죠. 가가 개발도상국, 나가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인구 피라미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7번. 지도는 어떤 환경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인데 이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옳은 것을 볼까요? 자, 지금 심한 지역, 약한 지역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 사하라 사막 주변에 있는 사막 주변에 있는 초원들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다? 사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사막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특히 그럼 요 밑에 있는 지역이 사헬지대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막화의 원인에 대한 것이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과문과 과도한 경작 및 목축으로 인해서 초원이 사막으로 바뀌는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번 산업화로 인해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빗물과 결합돼서 나타나는 건 산성비고요. 일회용품 사용에 따라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증가하게 하고 있다. 요거는 뭐 쓰레기가 너무 증가한다든지 이런 각종 환경 문제가 될 것이고 폐수와 유해 폐기물의 무단 처리 이것도 환경 오염적인 부분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여우야 온실에서 뭐하니? 바깥은 추운데 온실은 따뜻해서 좋아. 그래서 무엇이다? 우리 지구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대. 책임지고 행동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도 아껴 쓰고 나무도 많이 심고 자전거도 이용해야 되겠죠. 자원의 재활용을 줄이게 되면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구온난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원 재활용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자료를 토대로 전망할 수 있는 통일 이후 우리나라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를 건데요. 자, 통일 이후의 우리나라의 모습.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약화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중국과 이제 러시아와 모두 철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외국과 무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이제 배와 비행기만 있었다면 철도라든지 도로교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에요. 연결되면 공산품 생산에 필요한 이제 원료 자원의 확보가 유리해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인데요. 리을 보세요. 이게 거꾸로 됐죠.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풍부한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에 유리하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정답 3번이네요. 10번 지도는 세계 인구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A에서 D 지역의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까요? 자, A는 유럽이에요. 유럽이고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여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안 살아요. C는 이제 중국의 해안가인데요. 여기는 이제 농사짓기도 좋고 농경에도 유리하고 기후도 좋아서 인구가 많이 살고요. D는 적도 부근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까요? A. 자, 서부 유럽은 공업 및 서비스업이 발달해서 일찍부터 일자리가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요. B. 사막이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해서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C. 이제 중국 해안가, 평야가 넓고 비옥해서 농사 짓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4번에 D. 여기가 이제 아마존 지역이거든요. 해발 고도가 높아 연중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도 부근으로서 기온이 너무 높아요. 적도 부근이라서 너무 고온 다습한 기후라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는 겨드랑이가 맨날 울고 있죠. 그죠? 더워가지고 마르질 않아요. 그지? 그래서 겨과수 폭포가 철철 흐르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만약에 이 지도에서 지금 여기 사람 안 사는 데 말고 점 찍혀 있는 여기 안데스 산지 쪽이 되면은 이게 답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안데스 산지는 여기 너무 더우니까 산으로 올라갔더니 1년 내내 온화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고산기후가 나타나서 이쪽 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D가 여기 점이 많이 찍혀 있는 안데스 산지 쪽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자, 11번 다음 자료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랄해라고 하는 지역의 면적 변화를 나타내요. 사실 여기 호수인데 너무 커서 이름을 해자를 붙였었거든요. 여기에 보세요. 점점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 20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호수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이 지역 주변에 농사를 지으면서 관계농업, 우리가 물을 끌어다 농사 짓는 걸 관계농업이라고 하는데 이 아랄해의 물을 다 꺼내 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다? 지나친 농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버린 거죠. 정답은 무엇이다? 물을 끌어다가 농사짓는 관계농업의 확대 때문에 아랄해의 물을 다 끌었어서 지금 한 2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천의 토사 공급량 증가 아무 상관없고요. 간척 사업은 우리가 바닷가 지역에 여기를 메꾸는 거예요. 갯벌을 메꿔서 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호수와 관련이 있는 아랄해랑은 관련이 없고요. 첨단 산업단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관계라는 거는 강이나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것을 관계농업이라고 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정말 마지막 단원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온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정말 바라는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경아쌤과 그동안 함께 공부하느라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쌤과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바라고 또 약속할게요. 대단히 수고 많았어요. 안녕.